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으로 개발한 신형 전기차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전기차 플랫폼 eGMP를 활용하여 현대차는 N2를, 기아차는 12를 내년에 양산합니다. 전기차 개발에 뒤처진 것으로 알려진 일본 메이커들 중 닛산과 혼다는 현대차보다 반년 앞서 신형 전기차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달과 이번 달에 발표된 닛산이 아리아와 혼다의 혼다2 상품 분석을 통하여 6개월 후 발표될 현대 기아 전기차의 상품 컨셉을 진단해보려 합니다. 그러면 왜 현대 기아차는 투싼, 스포티지 등이 속하는 CSUV 세그먼트의 신 플랫폼을 이용한 전기차를 제일 먼저 투입할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시장별로 시행되는 환경 규제 강도와 그 시장에서의 주력 판매 차종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별로 환경 규제는 유럽이 제일 엄격합니다. 미국 시장은 트럼프가 오바마 정권이 강화했던 규제를 완화해버려서 미국 규제 대응에는 아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 한국, 일본 업체들은 먼저 유럽 시장을 정조준하여 새로운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유럽 시장에서 세그먼트별 판매 비중을 보면 한국과 미국 시장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BC 세그먼트의 승용차와 SUV가 전체 판매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르노, 푸조 등 프랑스 업체들은 유럽 시장에서 B 세그먼트를 주도해왔습니다. 이 세그먼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르노는 조엘을, 푸조는 작년 말 E208 및 E2008 SUV 전기차를 런칭하였습니다. 이 세그먼트에서 전기차로 수익을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어려운 세그먼트에 혼다는 디자인과 재원 그리고 성능을 차별화한 혼다2를 론칭했습니다. 수익성의 문제를 프리미엄 전략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C세그먼트에서는 폭스바겐 골프가 압도적인 리더의 지위를 구축해왔습니다. 전기차 세그먼트에서는 골프의 전기차 버전 E-골프가 있음에도 2011년부터 투입된 닛산 리프가 오랫동안 1위를 차지해왔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 판매되는 폭스바겐 ID3에게 1위 자리를 양보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SUV 세그먼트에서 현대, 기아는 유럽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BSUV에서는 코나와 니로 스토닉이 선전하고 있으며 전기차 판매에서는 코나와 니로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SUV 세그먼트에서 투싼은 5위로 13.6만 대, 스포티지는 7위로 11만 대를 판매하면서 판매량과 수익 면에서 최고의 차종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세그먼트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코나와 니로의 후속이 아닌 신형 전기차 N2와 CV를 신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닛산도 리프에 이어 차세대 전기차를 이 세그먼트에 발표했습니다. 이상의 세단과 SUV 시장은 시장 규모도 작고 독일이 프리미엄 브랜드 픽3와 폭스바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혜성처럼 나타나 판매 주도권을 잡아버렸습니다. 이에 독일 업체들은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높거나 혁신적인 이미지를 갖는 업체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차는 유럽 시장에서 아예 소나타 i40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고 또한 미국 시장에서도 승용차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에서 2022년 양산 목표로 개발하는 승용전기차 프로페시 판매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 차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뒤늦게 전기차 브랜드를 아이오닉으로 정했습니다만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기 위한 요소 중 히스토리와 스토리가 부족한 현대차는 론칭 시간까지 짧은 기간에 대대적인 홍보 이벤트 등 많은 이벤트를 추진하여 인지도를 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기차 스타일은 어떤 방향으로 디자인될까요? 전기차 플랫폼의 장점은 휠베이스를 크게 하고 오배행을 짧게 하여 거주성 향상은 물론 디자인 자유도를 크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점을 살리면서도 기존 SUV 스타일을 고집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BMW iX3, 폭스바겐의 ID4와 MEB 플랫폼을 공유하는 스코다의 에니아크도 동일 노선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용차에서도 폭스바겐 ID3, 푸조 E208, 르노 조에 등은 기존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전기차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의 디자인에 충격을 준 차는 제규어의 iPace라고 생각됩니다. 쿠페 스타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접목시키면서 많은 SUV 전기차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시트로행은 최근 발표한 이 C4는 C4 캡터스와 차별하기 위하여 C필라V를 쿠페 스타일로 디자인했네요. 아우디 Q4 스포츠백 e-tron은 쿠페형의 진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전기차 스타일을 보면서 느낀 점은 어느 정도 우리 눈에 익은 스타일입니다. 전기차임을 나타냈던 그릴들이 기존 내연기관차의 그릴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회귀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미래기술과 관련하여 일체형 도어 핸들, 사이드 뷰 미러 카메라 방식,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등이 과감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실현한 모델이 있습니다. 혼다의 전기차 1호 혼다 E입니다. 혼다 E는 절대로 남을 모방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손으로 일본 1등, 세계 1등을 하자는 혼다 쇼이치로의 혼다웨이 정신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혼다는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는 강하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볼품없이 약한 편입니다. 그나마 F1 등에서의 실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는 높은 편입니다. 혼다는 B세그먼트 시장을 타겟하여 미니로 대표되는 프리미엄 영역을 공략하려는 의도입니다. 영국 시장에서 혼다 E의 가격은 전기차 세제 지원 후 푸조 208 르노 조에보다 훨씬 비싸게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투박스의 실루엣을 갖는 심플한 외관으로 철저하게 유럽 시장을 겨냥한 사이즈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가 포니를 모티브로 개발한 것처럼 이 모델은 혼다의 과거 N360과 시빅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혼다 E의 프리미엄 전략은 BMW가 브랜드 전략으로 추진해온 상품 전략과 비슷합니다. 리어 모터, 리어 드라이브 방식을 채택하며 심플하고 저중심 설계로 보통 스포츠카들이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중량 배분 50대 50, 사륜 독립형과 스프링 하중량을 저감시킨 알루미늄 단조 로어암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구동 방식과 타이어 회전각을 조정하여 유럽에서의 사용 환경, 특히 파리 시내의 일렬 주차 환경을 대응하여 4.3m라는 경이적인 최소 회전 반경을 실현하였습니다. 혼다는 주행거리 확대나 충전시간 단축이라는 전기차의 개발 경쟁에 합류하지 않고 출퇴근에 맞춘 실용적인 전기차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35kWh로 항속거리는 22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배터리는 파나소닉 것을 탑재하고 있는데 급속 충전 성능이 우수하여 30분 충전으로 200km 주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의 최고 출력은 154 PS, 113kW이고 최대 토크는 32.1kgm로 V6 3리터급에 필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서의 디자인 포인트가 몇 개 보입니다. 앞에서 여러 전기차를 봤지만 충전 포트는 리어 사이드에 대부분 있습니다. 혼다이는 내연기관이 엔진룸에 해당하는 보닛 아래 부분에 설치를 했네요. 기존 방식 대비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차별화된 방법을 택했습니다. 두 번째, 사이드미러는 170만 화소를 갖는 사이드 카메라 시스템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실내 좌우에 있는 6인치 모니터에 표시되고 후진 시에도 자동적으로 시계를 하방까지 확대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끈한 면 공기 저항을 줄이려는 디자인 의도도 보입니다. 프레임리스 윈도우와 도어 매입형 도어 핸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테슬라가 수직으로 큰 디스플레이를 채용하면서 유행을 리드했다면 혼다는 횡으로 5개의 모니터를 장착한 와이드 비전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12.3인치를 2개 연결한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혼다이는 매우 작은 차이면서도 과감한 시도를 했습니다. 닛산은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리프에 이어 두 번째인 전용 전기차 아리아를 양산 1년에 앞서 미리 공개했습니다.
CSUV 세그먼트에서 현대 NE와 기아 CV와 경쟁하게 됩니다. 제어는 전고를 제외한 전장, 전폭, 휠베이스에서 NE보다 작은 편입니다. 현대 NE의 휠베이스는 3000mm로 베스트인 클래스가 되어 거주 공간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리아의 배터리 용량은 65kW, 95kW로 현대 기아차보다 확실히 큽니다. 출력도 투휠 드라이브에서 160kWh, 포휠 드라이브는 290kWh로 포휠 드라이브의 출력은 현대 NE보다 매우 높게 설정되었습니다. 아리아의 제로백 시간이 포휠 드라이브 경우 5.1초가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현대 NE의 경우는 6초대를 예상해 봅니다. 결국 현대 NE는 테슬라의 모델 Y나 포드의 마2 등의 고성능을 추구하기보다는 가격을 중시하는 대중 SUV 전기차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리아의 디자인은 모던하고 볼륨감이 있지만 전기차의 미래지향성을 나타낸다고 하기엔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고 측면을 고려할 때 현대 기아의 컨셉카의 디자인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전면에서 특징은 패밀리 룩을 위한 대형 그릴을 적용하였고 4개의 LED로 구성된 얇은 헤드램프, 그릴 좌우의 경계에 V라인을 활용한 DRL 및 순차점 등 턴 시그널 램프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측면부에서는 높은 전고로 인하여 SUV 이미지가 강화되었고 슬릭한 루프라인으로 해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디자인 자유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짧은 휠베이스는 내연기관차와 큰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혼다 E에서 봤던 플러시 타입 아우터 핸들 디자인도 미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대와 기아는 전기차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적용되어 나올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내장은 전체적으로 특이한 사양은 없는 편입니다. 구리색을 키 컬러로 하는 심플하고 모던한 내장 디자인으로 12.3인치, 12.3인치 통합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측면에서는 ADAS나 커넥티드 기술은 현재 업계 간 평준화가 많이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보다 약간 진화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레벨 2.5 수준의 자율주행, 제어기 OTA, 인공지능 개인 비서, 무빙 콘솔 등 다양하게 소개됐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기아가 두려워할 기술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종합하면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는 스타일에서 좀 더 스포티하고 어그레시브한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저가격대를 의식한 고객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현대에서 아이오닉 브랜드를 일찍 홍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NE에 대한 정보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에 더 심층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